소명을 알리는 시간, PT를 맡게 된 교사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반 학교에서 7년간 제자들을 섬기다가 2013년이네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소명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입학, 선발,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통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겨울에 원서를 들고 소명학교 역사교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 원서를 받아주셨던 선생님이 그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던 눈빛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 전달되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제가 처음 소명의 지원서를 들고 왔을 때 그 따뜻함과 환대와 환영의 느낌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명학교에 대한 P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학교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명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인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서한국과 또 통일한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명학교의 핵심 교육 철학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명인입니다. 소명학교의 역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소명학교의 교육의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때겠죠. 그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인입니다. 소명학교는 그 부르심을 따라 2011년 10월 9일 개교했고요. 2012년 3월 1일 일기학생을 시작으로 올해 2019년 2월 16일 5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학 설명회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아세요? 예. 다시 한번 기독교육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도 저는 소명학교의 역사의 한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2020학년도 3월 1일 신학년도에 여기 계신 가정 중에 몇 분의 가정이 저희와 함께 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바라옵기는 많이 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명인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소명학교의 역할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소명학교는 소명교육공동체라는 단어와 소명학교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3주체라 하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비대하게 강조되거나 비대하게 축소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 공동체의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학교는 각각의 교육의 주체가 교사는 수업과 멘토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학부모님들은 소명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필수의 과정으로 내년부터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내 것으로 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각각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이 조화롭게 또 건강하게 교육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소명 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명학교에서는 3가지가 없어요. 3가지가.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소명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증받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의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재단도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그렇지만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한 기독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학교가 소명학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명학교의 강점이자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좋은교사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사 연합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교직 사회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기독 교사들이 세운 단체 연합 운동입니다. 소명학교에 좀 전에 인사 말씀을 하신 신병준 교장 선생님께서는 좋은교사 운동 이사장님으로 현재도 섬기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반 학교 선생님 10분과 소명학교 선생님 1분을 바꾸지 않겠노라. 외부에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소명학교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라고 가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변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었습니다. 얘들아, 소명학교에서 가장 강점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주저없이 선생님들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주저함 없이 맛있는 점심 식사요 라고 대답을 하길래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이곳에서 제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하며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학교의 학생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경청하라는 의미,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는 권위자에게 좋은 태도로 기쁘게 순종하는 제자. 그래서 소명학교 7학년부터 12학년은 2개의 반으로 하나의 클래스가 중등은 22명, 고등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반이 1반, 2반이 아니고 경청반, 순종반입니다. 저희의 학생들의 상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기독교 학교의 특징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학교의 교과목이 소명학교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철학과 어떤 목표에서 그것을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다른 것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는 동일한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수학 과목, 역사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제게 역사를 왜 가르치세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또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또 한국인으로서 소양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소명학교에 와서는 제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고 배웁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 해마다 신입생을 데리고 제가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한 인생을 향한. 국어는 왜 배우느냐 물어봤어요. 국어 선생님은 언어를 주신 그 언어의 창조자의 주심을 존중하고 또 언어의 창조자로서 돕기 위해서 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을 돕는 데 영어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학도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질서, 원리, 의미 이것을 배우는 것이 수학 교육의 목적이라고 선생님들이 함께 합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거나 또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움의 목표와 철학을 분명하게 깨달은 학생은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과정 설명회 때 저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때도 마찬가지고요. 소명학교 가르침의 로드맵을 단순하게 좀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중등의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내는지에 대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립 수업 혹은 관계 수업, 이런 역량 수업이 있고, 교과와 비교과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배움을 이어나가게 되고, 비전 스케치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중등 과정을 학생들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등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물론 고등 때도 못 만난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이상은 분명히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학생들은 고등 때라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소명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회 소명을 통해서, 그리고 유턴십이나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입시 중심이 아닌 비수능반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12학년 때 비전 컬러링으로 다시 한번 고등 과정을 돌아보고, 또 주제 탐구를 통해서 소명 학교만의 소논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량 교과를 좀 더 설명드리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울림과 세움 수업, 그래서 중등은 관계성을 포커싱을 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의 피드백을 보니까 제가 입학 설명회에 좀 사용하려고 읽어봤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시간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춘기를 어떻게 중등의 과정에서 보내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을 잘 건강하게 어떤 것을 중심을 둬서 내 역량을 키울 것인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사회소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앞만 보고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세우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잡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의료보험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씨름하고 기도해서 제도로 탄생시켰듯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클레팜 공동체로부터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제도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소명학교의 사회소명 시간은 단순히 진학과 진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같이 적용해보는 또는 도전을 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학 때도 다양한 배움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명학교는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 체제로 학기제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사 일정표는 매 학년도 3월달, 그리고 가을, 겨울 학기 시작하는 9월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교과에서 다양한 캠프들이 방학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그랜드 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로도 가는 캠프들이 진행되고요.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 캠프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다녀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배움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기록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눌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음에 내가 여기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도 네팔 다녀오시고 학생들하고 7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책으로 직접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시 제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최근 수시 전형이 76%,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평균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소명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여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학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냐, 입학 시에 라는 문의들이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12학년, 그러니까 고3 과정을 3년 담임을 하면서 그런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 대학이. 2016년 때 일입니다. 학생하고 멘토링을 하다가 초등교사가 꿈인데 교육대학의 수시 지원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고 물어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헌법소원을 진행을 했고 2년이 지나서 헌법재판관 9분의 전원일치로 수시에서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학생, 저하고 같이 그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학생들은 교대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후배가, 초등교사의 꿈을 가진 후배가 올해 합격해서 초등교사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 학생의 필요를 읽어내고 또 제도에 막연하게 순응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 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제도를 변화시켜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명학교도 일반 학교 생활에 준하는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기록부 2고요. 생활기록부 3은 학생들이 스스로 적는 성찰 아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4는 고등학교 12학년 과정 때 그 고등 과정을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쓰는 일종의 소명의 졸업 소논문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학생들이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전 같으면은 생활기록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안 되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기타 서류가 됐건 생기부에 준하는 서류가 됐건 아니면 대안학교 전형이라는 게 한동대학교라든지 성공회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점점 기독교 철학으로 세운 대학들은 대안학교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의 기회의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 이미 배정되어 있는 숫자를 높여서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명학교는 수능 중심의 교육은 점점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명학교의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과정을 충실히 한 수시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지만 사회탐구니 과학탐구니 문제풀이식 중심의 수학이 됐건 이 수업을 통해서는 저희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와 철학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고 오히려 입시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부모님들께서 분명하게 소명학교의 교육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상황에서 지원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교과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필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읽기 훈련 그리고 독해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소명은 책을 많이 읽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나무라고 하는 책의 이해를 돕는 교과에서 개발된 교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한다면 언어 영역도 국어 선생님들은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와 수학은 분반 수업으로 3개 반씩 분반 수업으로 수준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어느 과정이 됐든지 간에 1등급, 2등급은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소명의 교육 과정도 수능의 교육 과정하고 완전히 무관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EBS 교재를 가지고 혹은 일반 사설학원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교실에서 펼쳐놓고 그것만을 하는 수업은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소명학교는 1인당 학생의 비율이 10명에서 12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클래스에 20명이면 2명의 담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의 제도에서 수시는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준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준비까지 현행의 교육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평가할 때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해마다 옥상으로 한 명씩 올라갔잖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줄 세우기보다는 학생의 어느 지식적인 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현행의 수시 제도가 좀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또 소명의 그 학생과 교사의 수의 장점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소명학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8시 40분에 등교합니다. 일찍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작지만 주차장 옆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농구를 한다든지 또 1층에 한쪽 끝에 쉼터라고 해서 뭐 먹거리 이런 것을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지 못한 학생들은 좀 요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고요. 말씀 묵상은 자체 개발한 공동체 묵상과 청소년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영교시에 배치한 이유는 전날 숙제를 했는지 또 학생 한 명을 돌아가면서 정해놓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돼야 학생들의 상태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50분 수업 2타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소명의 가장 강점으로 뽑아준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지고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집니다. 일반 학교보다 점심시간이 긴 이유는요. 벽에 보시면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있어요. 이때 학생들이 동아리를 모집하거나 저는 학생들하고 엊그제 배추하고 물을 심고 왔거든요. 여기 텃밭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일반 학교보다는 긴 편입니다. 오후에는 85분 수업자리가 2타임이 진행됩니다. 소명의 교육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교과들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나 또 협동학습이나 그리고 모듬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은 주로 오후에 많이 배치돼서 진행됩니다. 물론 50분 수업도 주제에 따라서 또 혹은 과목의 특성상 50분 수업 안에서도 이와 같은 수업을 녹여내서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4시 20분에 청소하고 종례하고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고요. 지금도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후로는 자율적으로 야간 자기 주도 학습에 참여합니다. 이때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졸업생과 튜터링을 하기도 하고 또 스터디 그룹을 꾸려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시에는 다 귀가하게 되고 하루를 좀 돌아보고 11시에는 적어도 취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소명학교의 멘토링이 일과 중에 영교시에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학생 1인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자체 플래너도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돌아봤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것을 훈련시키고 상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학생들과의 상담은 멘토링 일지에 기록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그것을 또 보고 기도하고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하고 학기 중에 학원에서 하는 국영수 사교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러나 크게 스펙트럼은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배움 알찬이와 찬찬이. 그래서 알찬이들은 알찬이들에 맞게 영어 수학은 분반 수업으로 상위반에 배치한다든지 또는 교내의 다양한 대회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배움에 대한 도전의 과제를 준다든지 혹은 친구를 가르치거나 후배를 가르치는 튜터의 역할을 준다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반면에 배움 찬찬이들은 교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분반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선배와 연결해서 영어 수학을 좀 도움을 받도록 한다든지, 졸업생과 연결해서 이제 5회 졸업생이 배출됐으니까 인력풀이 꽤 되거든요. 그 졸업생이 와서 학교의 철학을 이해한 상태에서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졸업생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학교실과 오늘은 영어교실이 있는데요. 영어교실은 선생님이 상주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묻도록 하는 그런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명학교의 생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학교는 생활 규칙을, 학교 규칙을 낮은 울타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높은 울타리겠죠. 근데 소명학교는 학생과 학생 자치회와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정의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를 포함하거든요. 와치나 모든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 안 되고요. 노트북은 제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많이 힘들어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성교재는 사실 교사들은 좀 열어주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좀 소수고 학교 공간이 작다 보니까 혹시나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귈 때도 말을 붙여야 될지 말지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성교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PC방도 학교에 출력용 프린트기가 있으니까 굳이 PC방을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 것은 PC방에서 이렇게 좀 흉악 범죄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게임, 폭력성이 있는 게임은 학생들이 게임 심의위원회를 정해서 가능한 프로그램, 게임. 가능한 게임은요, 여기 끝으로 가시면 학교 내에 펀센터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게임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필요로 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욕구가 좀 채워져야 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위를 해도 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해도 되고 그리고 허용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 논의를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학교 학생들의 자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명학교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막 다다다닥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봄, 여름 학기에 소명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고 제 PT를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명학교는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자녀와 함께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소명에 만난 점심은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소명학교에 제가 받았던 첫 인상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